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를 늘 응원하는 두뇌 건강지킴이 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자주 겪으실 수 있는 두통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통은 정말이지 너무나 흔한 증상이죠.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두통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것을 넘어 우리 몸속에 어떤 변화를 알려주는 소리 없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을 위한 두통의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메커니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두통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겪는 두통은 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차성 두통입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 없이 두통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아픈 것 자체가 병인 경우죠. 흥미롭게도 병원을 찾아오는 두통 환자분들의 무려 95%가 바로 이 1차성 두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일반적인 두통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성 두통인데요. 이것은 뇌종양, 뇌출혈, 뇌수막염처럼 우리 몸속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을 의미합니다. 즉, 머리가 아픈 것이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생겼다면 이것은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차성 두통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편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서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리고 지끈거리는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 심지어 냄새에도 극도로 예민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극들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편두통은 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통증의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두통이 오기 전에 시야가 번쩍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시각적인 조짐오러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러한 조짐은 두통 발생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긴장형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어르신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머리가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꽉 조여오거나 혹은 무거운 것을 얹어놓은 듯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통증의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 만성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목이나 어깨 부위의 척추 질환, 충분치 못한 수면,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 긴장, 심지어 턱관절 질환까지도 긴장형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할 2차성 두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50세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은 반드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두통보다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두통은 바로 벼락 두통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극심하고 폭발적인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벼락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매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뇌 질환의 결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의 한 종류인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주로 5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잠을 자던 중에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잠버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2차성 두통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두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의식저하, 팔다리 마비, 발음장애, 시야 이상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뇌수막염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고열, 그리고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 강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역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눈 주변의 통증, 신경이 자극되어 안구 통증과 함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 축농증은 코 주위에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얼굴 통증과 함께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뇌종양 역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통은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특히 다음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 1분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2주 이상 두통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둘째,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생길 때. 셋째, 이전에 경험했던 두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나타날 때. 넷째,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될 때. 다섯째, 과로나 심한 긴장, 기침 후에 두통이 새롭게 발생할 때. 여섯째, 두통과 함께 졸음, 의식저하, 시력장애, 보행장애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가진 두통을 어떻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 홍차, 콜라 등은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자신이 어떤 음식이나 음료에 민감한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기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셋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두통이 심해지거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게 자는 것이 좋으며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한 두통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통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급성기, 약물 치료와 두통의 재발을 막아주는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이 작고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최근에는 CGRP, 표적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예방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들은 편두통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고 복용 중인 약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들을 고려한 후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도 두통이 잘 낫지 않거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후두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통을 유발하는 특정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의 진단하에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며 당뇨와 고지혈증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두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양상으로 두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두통을 미리 예방하시고 혹시라도 전에 없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이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며 활기찬 내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벼락 두통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씩 챙겨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